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리오행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사주하고 타로인데요. 타로는 뭐 간단하면서도 또 이 점사의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 상황뿐만 아니라 또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방법으로 이제 타로뿐만 아니라 육효나 기문이나 유김 등이 이제 해당될 수 있겠죠. 다양한 기준점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현재 일어난 사건 등에 대해서 이제 기lum을 점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사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요. 숫자도 점사로 사용할 수가 있죠. 기문에서도 숫자를 이제 병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김도 마찬가지죠. 몇 자리 감정할 때 유김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 숫자를 결부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뭐 정단이 또 잘 배합이 되고요. 잘 맞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주 플러스 타로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숫자도 점사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lum을 점치고자 할 때는 이제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부터 12까지 숫자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주사위 1부터 12까지 나와 있는 주사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나와 있는 주사위를 던져서 기lum을 점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2개를 가지고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숫자 2개는 이제 사주, 생신수 안에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사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숫자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육효라든지 유김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같이 병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단부에는 이제 그 오행의 상생상극인데 모든 역학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극하는 것이 있는데요. 당기는 것이 있고 미는 것이 있고 다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에도 당연 오행이 있겠죠. 오행을 적용을 해서 기lum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수에 해당이 되니까 서로 상극하고 있죠. 만약에 여자 사주 안에 이런 숫자가 등장을 한다면, 생신수에 이런 숫자가 등장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 보통 사주에서는 이제 극부라고 하는데요. 남편을 극하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이런 서로 부딪히는 성향이 있고요. 같이 있어서 재화가 되지 않으면은 좋은 점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괘가 나와도 불리한 점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한테 여자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자가 상위에 있고 남자가 하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8이나 3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배합이 불배합이고요. 배합이 맞지는 않습니다. 1과 9는 배합이 맞긴 하지만 상극관계로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8이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오행이 토로 볼 수가 있는데요. 3도 토로 볼 수가 있는데 비하가 되는 게 아니라 맞은편 숫자를 만나게 되면 불리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를 12수를 치환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부터 2를 붙이면은 축은 2가 되고 2는 3이 되고 묘는 4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지지를 붙여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3은 인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8의 미토하고 서로 상극관계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8,3으로 되기 때문에 배합이 맞지 않아서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점괘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또 이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지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음양의 강약을 첨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를 이해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 그 다음에 차량번호 이런 숫자가 유리한지 또는 자신의 사주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 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배합이 맞는지 불리한지. 그러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 요소가 있으면 부정 요소가 있겠죠. 나하고 맞는 숫자가 있고 맞지 않는 숫자가 있겠죠. 그것은 사주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되고요. 이런 점괘를 볼 때도 사주하고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숫자는 널리 다양한 방법, 육효, 육임, 기문 등에 같이 함께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시간 선택할 때 이런 지지의 좌측이며 진사음이 신소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오행, 상생, 상극은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작용, 반작용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병합해서 생과 극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이 뭐고 극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오행의 상관관계 이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숫자의 의미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사주하고 곁들여서 가미해 보시면 재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숫자는 이런 구조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수리를 가지고 기lum을 분석하는 것은 구궁도도 있지만은 뭐 천간, 십간지 또는 구궁의 숫자 9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또는 음력, 월일, 월수, 뭐 일수 이런 것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기도 하지요. 또 기문에서도 양반, 음반이 있는데 이제 음반 기문 등갑에서는 이런 숫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이 있으면은 이제 불리한 점괘로 보인다는 점, 남녀 점괘에서도 특히나 불리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제 점괘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숫자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분석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